네, 안녕하세요. 히파님입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갤럭시 5 프로를 써보고 이제 리뷰를 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면서 까먹을 것 같아서 핸드폰 여기 나왔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평평해져가지고 좋고요. 유리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손 씻다가 이제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쪽에 이제 그 근처에 탁 하고 이제 맞는다는 거.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좋고, 그리고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프론티어처럼 손으로 이렇게 잡고 돌릴 수 있는 물리 베젤이 있었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웃도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손에 물 묻어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야외에서 손에 뭐 묻었을 때 터치로 이렇게 뭘 하려 그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이제 뭐 묻히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그치, 이제 앞으로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장갑 껴야 되잖아요. 장갑 껴가지고 이 조그마한 손으로 요걸 이렇게 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지만 겨울에 또 장갑 끼고 있으면은 잘 모르겠다. 이제 나중에 장갑 끼고 요것만 그냥 이렇게 돌려가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왔으면은 훨씬 더 쓰기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터리 타임인데요. 이게 약 3일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한번 풀로 충전하고 나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풀로 2%까지 썼을 때 트래킹 기능은 안 썼어요. 저는 기본 기능을 쓰면서 이제 NFC랑 위치 정보를 계속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이제 2시간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 워치 5 프로는 충전기가 USB-C 타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저는 항상 이제 USB로 되어 있는 충전을 해서 그런지 제가 원래 쓰던 컨센트에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갤럭시 워치 2 충전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USB-C 타입을 이제 스마트폰에 끼워놓고 충전을 해봐도 워치 2 충전기 충전 시간이랑 이제 똑같이 떠가지고 그냥 충전할 때는 제가 워치 2 충전기를 썼었습니다. 이게 USB-C 타입이 옆에 컴퓨터 있고 이제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따로 충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때는 이제 수면 패턴이랑 코골이 기억해야 돼가지고 잘 때도 이제 차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 씻을 때 빼놓고 거의 계속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샤워할 때 잠깐씩 충전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빼놓는 시간 필요 없이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할 때 걷는 것만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어떤 운동 지금 한다라고 눌러줘야 됩니다. 걷는 것 같은 경우는 기록을 시작한 뒤에 나중에 걷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10분 동안 쭉 걸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걷고 있다고 나오고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걷는 거 인식이 언제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때는 편의점 갈 때나 이제 가다가 멈춰서 뭐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식이 잘 안 되고 걸음 수는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걷기 말고 그 외 운동 있잖아요. 다른 것들, 자전거, 달리기 뭐 이런 거는 이제 GPS라고 얘가 위에 떠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스쿼트나 크로스핏, 뭐 다른 농구 이런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록은 되는데 인식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뜰 때 심박수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칼로리 얼마 되는 거, 그리고 운동했다라고는 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운동했다고만 뜹니다. 하나 더 하면은, 턱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봉이 가만히 있으면서 제 몸이 딸려 올라가는 거고, 애플다운은 이제 기계를 잡아가지고 몸쪽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턱걸이는 워치 얘가 이제 지금 운동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워치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건 그냥 심박수만 나오고, 애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 자세를 취하면은 인식을 하고, 그래서 팔을 내렸다가 이렇게 피는 그 모션을 하나 취하면은 한계라고 칩니다. 약간 그래서 다른 운동들도 워치가 이제 움직이는 뭐 버핏이라든지 뭐 버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얘가 아마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했다고 구라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트래킹 기능 이제 한번 나왔다 해가지고 써봤는데, 일단 이 기능을 쓰려면은 처음에는 얘가 이제 트래킹 기능을 안 해줘요. 그래서 트래킹 기능을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트래킹 셋업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뭐 걷기라든지 뭐 어디를 갈 때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지도도 이렇게 지도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위치 파악하고 그러거든요. 오른쪽 점 이제 3개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GPS 기록하기, 뭐 위치 허용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PS도 워치 장소도 이제 기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에서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자동으로 걸어도 10분 동안 이제 산책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걷잖아요. 그러면은 너 10분 걸었어요? 그러면 거기 할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워치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 누르면은 이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운동한다 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종료를 누르면은 이제 얼마 동안 걸었다라고 시간 뜨고 이제 지도에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지도가 좀 이상한데, PC 구글에서 보면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파리공원 이제 파리가 일본말로 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글 맵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불러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장소는 정확합니다. 요게 이제 되게 괜찮은 기능이긴 한데, 광고에서 경로 막 이런 거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평소에 가던 거 말고 제가 처음으로 산이라든지 처음으로 간 곳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운동한다라고 맨 처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된 다음에 그거를 꺼요.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GPS 파일을 내보내기, 뭐 세이브하기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럼 폰에 세이브가 됐잖아요. 폰에 세이브된 거를 경로를 추가를 합니다. 워치한테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치가 그 경로로 따라 시작을 누르면 거기서 이제 역방향으로 추적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 방향대로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인식이 걷다가 보면은 얘가 알아서 위치 추적을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역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몇 번만 누르면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몇 번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소리가 똑같아요. 일정해요. 제가 이제 소리를 크게 못하고 소리를 작게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트래킹 할 때. 그래서 얘가 이제 경로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내비 키듯이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이제 어디 가는 것처럼 이제 얘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소리가 좀 애매합니다. 위치 확인을 하고 시작 지점으로부터 1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크지도 않고 소리가 좀 이렇게 엄청 낮지도 않아서 좀 약간 중간 정도라서 경로를 얘가 설명을 해줘요. 경로 이탈 후 아니면은 뭐 좀 있다가 뭐 이제 우회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런 게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낮에는 시끌시끌하니까 못 듣고 밤에는 아마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리를 조절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끼면 아마 이게 이제 이어폰으로 들리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이어폰이 없이 워치만 있으면은 불편하다는 거. 일단 그 빅스비가 되는데 좀 불편해요. 워치가 켜 있을 때만 이제 인식을 해서 한 5초 있다가 화면이 꺼지니까 이제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트 그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걸로 쓰는 게 이제 훨씬 편합니다. 이거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인식이 좀 잘 안 돼서 같은 말 몇 번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답답하고요.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오늘 뉴스 알려줘. 이게 집에서는 이렇게 크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바깥에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얘기 빅스비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갑자기 빅스비 하니까 여기서 인식이 되네.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쪽 빅스비랑 이쪽 빅스비랑 달라요. 여기서 빅스비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단축 명령같이 해가지고 굿모닝 하면은 이제 기능 3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빅스비는 이제 전부 읽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워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일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 일정은 나머지 2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일정 읽어봐.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줄게요. 오늘 오후 4시에 이것은 일정 2 뭘까 기후 그리고 2개 더 있네요. 그리고 전부 다 읽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차라리 쓸 거면 핸드폰 빅스비나 음성인식 기계 쓰시면 될 것 같다. 일정을 불러오는 건 돼요. 근데 여기서 입력이 안 됩니다. 또 카톡 알림이 왔을 때 답장으로 텍스트 이렇게 쓰는 건 되거든요. 근데 일정에서는 바로 입력이 안 되는지 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정을 누르면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폰에서 보기만 나와요. 왜 없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일정 그리고 누르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정이 안 됩니다. 뭐 일정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지운다거나 이런 다른 작업들은 핸드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 측정. 여기서 이제 체지방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눌러서 이제 체지방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이 잘 됩니다. 막 이렇게 0. 몇 가지 이게 막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측정할 때마다 좀 수치가 달라져서 제가 이제 운동하고 측정하고 또 운동을 안 하고 밥 먹었다 좀 있다가 측정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운동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골격근량은 좀 내려가면서 체지방이 이제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훅 하고 올라와요. 그런 게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요 눈으로 보이거든요. 운동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병원에서 잰 듯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은 이제 정확하니까 보고 인지하는 용도로 좋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때 이제 수면 측정 기능도 되게 좋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낮잠 잘 때도 측정이 되고요.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가지고 숨이 안 쉬는 것도 이게 약간 측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코골이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제가 잘 때 코를 이렇게 고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 아닙니다. 코골이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미리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설정 들어가가지고 이제 코골이 기록을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된다. 셋업을 미리 해줘야 그다음에 얘가 기록이 된다는 거. 본인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워치 앱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폰을 안 만져도 원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폰에서 카메라를 켜고 이제 워치에 눌러가지고 찍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워치에서 누르면은 카메라가 바로 켜져요. 여기서 단축을 해놓고 이걸 누르면은 바로 이제 프로 돼 있는데 됐다. 이거 누르고 이제 미리 보기가 딱 나오고 이건 영상이고 사진도 되고요. 여기 후면 카메라에서 나오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이머를 없애고 그냥 바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머 없앤 거 그리고 이제 워치에서 빅스비 셀카 찍어줘 이러면은 바로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좀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워치에서 이제 바로 보낼 수 있고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도 되고 폰 안 보고도 이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떠서 이제 답장만 할 수 있고 카톡 앱을 따로 깔면은 메시지처럼 연락처를 눌러서 바로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제 보내는 것보다 폰으로 답장해도 돼서 안 깔고 사용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깔고 사용 중입니다. 통화 그 음질이 별로예요. 그래갖고 동굴에서 이제 울린다고 하고 집에서 통화해도 바뀌냐고 물어봅니다. 워치 마이크 자체가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가까이서 입을 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통화하면 이제 팔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통화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통화를 할 때는 그냥 집에서 큰 목소리로 하면은 괜찮은데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크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리가 조정이 안 돼요. 소리를 크게 키우고 싶어도 그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 소리 자체가 그냥 일정해요. 그런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통화는 핸드폰으로 그냥 하면은 좋다. 이제 마이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성 녹음할 때 화면이 꺼지면서 이제 이렇게 딱 녹음이 돼야 되는데 음성 녹음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녹음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음성 녹음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낮은 보이스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크게 얘기하는 거, 낮은 보이스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크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소에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좀 막 큰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노이즈한 환경에 있으면 이게 녹음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녹음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의 이 마이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핸드폰 빼고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연동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6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들어가고요. 수동으로 넣으면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16기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기가만큼 노래를 넣어가지고 들을 수 있고 운동할 때 주머니에 폰 안 가지고 다녀도 여기에 노래 놓고 이어폰이랑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 아니고 블루투스 모델이니까 노래를 직접 넣어야 되고요. 데이터 사용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아마 멜론이나 유튜브 앱을 여기서 그냥 다운받아서 워치만으로도 그냥 들을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나띵이어원 그 이어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블루투스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에는 당연히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뜨고 QCY는 인식이 됩니다. 아니면 버즈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되니까 이게 이제 되긴 됩니다. 여러 번 써봐야 돼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인식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카드 찍듯이 이렇게 그냥 되면 안 되고 워치를 찍는 부분 이제 약간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인식이 좀 됩니다. 가끔 갖다 댈 때 이제 2번씩 인식이 되는데 한 번 찍으면 한 번 찍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2번 결제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티머니 리뷰를 좀 봤거든요. 돈이 2번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체크를 항상 하시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만 좀 할 게 많은데 일단 티머니 워치 앱을 다운받고 폰에서도 다운을 받습니다. 그 다음 통합회원에 가입을 하고 충전형 후불 청구할 건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저는 처음 써보니까 이제 충전형으로 해서 썼었는데 충전도 하고 다 했으면 티머니 타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단점인 게 얘가 미리미리 한 번 정도 읽고 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워치를 켰을 때 그 전에 있던 금액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화면을 보면은 1, 2초 있다가 현재 금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얼마 있는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번 읽고 다시 숫자가 바뀌어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점은 좀 답답하다. 그거 말고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재미로 이제 교통카드 충전대에다 한번 올려놔봤거든요. 인식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쓸 수도 있다. 제 생각은 이제 금액이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면 솔직히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냥 워치 5가 10mm, 뭐 44mm 뭐 이렇게 있잖아요. 44mm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한 30만원인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오래가는 거 빼고 뭐 이렇게 글래스가 이제 그 아웃도어용으로 이제 떨어뜨리면은 이제 뭐 깨지지 말라고 더 좋은 크리스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 2개 빼면은 그게 이제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금액에 별로 상관이 없다 하시면은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럼 가성비 따지는 분들은 10만원짜리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플러스 요인이 배터리 아니면 크리스탈 이거 2개거든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GPS 기능이나 그런 건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배터리 그 다음에 티타늄 크리스탈로 써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쓸 때 손목에 이렇게 차고 다니고 뭐 이걸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은 막 이렇게 박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험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워치 5 프로를 리뷰한 힙한 리뷰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